그런가 하면 민주당 회의에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검찰은 검증하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이런 거는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외우냐 못 외우냐 해서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존경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하시는 거는 그거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박장대소하면서 검찰을 조롱했다라고도 쓰고 있는데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발언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저게 이제 국민을 상대로 발언한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심기보호를 위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발언하는 것이 아닌가. 누가 잘하나 지금 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지금 저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웅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세히 썼는데 당시에 지금 공직선거법 20일 날 결심 공판을 했던 그 내용들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로 몰랐다고 한 얘기, 그리고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그것을 협박으로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갑자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혜 의혹들, 비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그 김문기 전 처장이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김문기 전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안타깝게 이제 운명을 달리했고, 그것이 불거지는 과정 속에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나는 그 대장동 사건에 전혀 개입되거나 연루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저렇게 최고위 발언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희화화하는 것이고, 저것을 저렇게 좋아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지금 다가온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함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렇게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지금 오늘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위증 교사죄의 경우는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당시 김진성 전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했을 때 신분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지사였습니다. 현 경기도 지사였고 당시에 김진성 씨가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김인섭 씨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법조인으로 전화를 직접 했을 때 오는 그 리스크를 암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한 것은 그만큼 위증을 하는 그 내용이 본인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 교사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20일 날 결심 공판이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다가와 있어서 저는 민주당 전체가 오직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온 집중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잘 걸러줄 것이다 라는 기대도 담겼는데 들어보시죠.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지금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재판 결과는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제 스스로가 재판을 업으로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필 규정한다. 저는 법원에서 잘 걸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업자한테 정말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었으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그게 아마 법원에서 잘 밝혀질 겁니다.
오는 11월에 연이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